일본 도쿄 신주쿠 시노쿠보.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여성 항일 운동가를 추모하는 시와들이 당당히 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 광복 앞에선 그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들. 유교의 나라 여인들이 이루어낸 업적은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킨다. むしろそういう心配よりもたくさんの日本人がこの展示を見に来てくださって素晴らしいと言ってこんな女性が韓国にいたんだっていうことを知って感動して帰っていかれるのでやっぱりやってよかったって言いますか日本人に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今こそ大事だっていう日本人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大変勇気づけられ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ういう方たちと一緒に日韓の交流いい交流につなげていけたら素晴ら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마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처럼 무기를 들고 선봉에 선 한 여인. 시와의 주인공은 안사람들도 독립운동에 나서자고 외쳤던 여장부 중의 여장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사다. 여성으로서 그 의병을 돕고 또 직접 여성 의병을 모집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화약을 만들고 또 의병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이런 분은 이제 윤희순 의사가 최초의 어떤 그런 그 의병을 하셨던 것이죠. 애국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고 외쳤던 윤희순 의사. 그녀는 진정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이었다. 중국 윤영성 무순시. 100여 년 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 무순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독한 말해 대한독립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1935년 무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독립운동가 유돈상. 바로 윤희순 의사의 아들이다. 어머니를 꼭 닮아 무척 강인했던 그. 나는 조선의 아들이다. 이 한 몸 죽을지언정 내 나라 조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꺾일지언정 결코 굽히지 않았던 신념. 심한 놈. 조국을 사랑한 대가는 가혹했다. 끝까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가족, 자식조차 빼앗겨야 했던 비극적 운명. 조국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은 더 잔혹하게 그녀를 시험대에 올리는 듯했다.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뒤 한많은 삶의 끝에서 그녀는 해주 윤씨 일생록을 남긴다. 처음 시집오던 날부터 후손들에게 이르는 유언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쏟아부었다. 네, 너희에게 당부하니 금전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정신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조심해야 하며 시대에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충효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씨 할미가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니라. 한 가지 걱정은 이 몸이 기력이 쇠하여 만리 타국에서 죽으면 우리나라 조선에 영원히 가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이로구나. 끝내 차디찬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윤희순. 눈을 감은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사랑하는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중국으로 망명한 후 84년 만에 귀국이었다. 자유로운 조국으로 할머니를 모셔온 건 윤희순의 장손 유연익, 먼저 떠나보낸 아들 유돈상의 혈육이다. 중국 윤영성에서 태어났던 갓난쟁이 손자가 어느새 후손들을 이끌고 절을 올린다. 한없이 포근한 고국 땅의 흙. 1994년 7월 마침내 윤희순 의사는 이영만리에서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집으로 돌아와 몸을 누였다.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 화목하게 잠들어 있는 고흥 유씨 집안의 가족들. 지난날의 고통과 눈물은 이제 후손들의 감사와 칭송으로 바뀌어 시아버지 유흥석과 남편 유재원, 선비의 아내 윤희순, 그리고 아들 돈상과 손자 연희까지 나란히 자리한 의병 가족을 우러르고 있다. 윤희순 의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제시했던 부분은 이제 시대를 통찰하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진단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통하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산적인 지도자, 단순하게 진단만 할 것이 아니고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궤적을 연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라 하는 창조적인 지도자의 우리가 그 앞으로의 그 모델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윤희순 의사가 했던 이 활동들은 아주 작은 모델로서, 그리고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순 의사 일가가 잠든 춘천시 남면 가정리는 의병마을이라 불린다. 한일 의병대장 유인석의 고향이자 춘천 의병의 운거지. 그래서 이 마을은 지금까지도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의병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대 한국의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화서학파의 선비 의얌 유인석. 의병마을뿐만 아니라 춘천에선 그를 기리는 지명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유홍석과 육촌 형제지간이자 윤희순의 시백부이기도 하다. 유인석이 1896년 강원 의병을 일으키던 당시 조선은 일제의 소나귀에 잡혀들고 있었다. 선비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했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구한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까지 선포한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더욱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일제는 대한제국의 수족을 하나둘 잘라내다 마침내 1910년 국권 침탈에까지 이른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나날이 커져갔고 분개한 의병들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위정척사 운동에 앞장선 이항로의 화서학파는 가장 치열한 항쟁을 전개해갔다. 이렇게 비통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윤희수는 나고 자란다. 그녀 역시 강력한 위정척사 집안의 자손이었다. 윤희순의 아버지 윤익상과 시아버지인 유홍석은 모두 화서 이항로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이였으며 남편 유재원 또한 성제 유중교의 제자로 입문한 선비였다. 친정과 같은 유교적 학풍의 고흥 유씨 집안 맏며느리로 시집온 윤희순. 그러나 사실 그녀의 시집살이는 외롭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예, 구리에서 16살에 시집을 오셨죠. 시집을 와서 여기서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바깥분은 이제 그 사학자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느라고 못 오셨어요. 결혼만 하셨지. 그래서 여기서 20년을 혼자 사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외당 선생께서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근심이라고 하시며 나가샀고 항제께서는 성제께 가서 사시고 짝을 잃은 두견새 신세가 되다시피 살자 하니 항상 쓸쓸히 지내오던 차. 시집살이 하던 당시의 상황과 윤희순의 심정은 그녀가 직접 쓴 해주 윤씨 일생록에 잘 표현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막연한 한탄만은 아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유학자 집안의 자제다운 신념과 학문의 조예가 있었다. 윤익상 아버지가 그 윤익상 씨, 어머니가 덕수장 씨지 않습니까? 그쪽 집안도 이제 화사학파 계열에 있는 집안인데 혹시 화사학파 그 연원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유일하게 윤희순 의사가 있어요. 여성으로서. 네, 여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집안도 화사학파 계열에 있었고 화사학파 계열에 있다는 것은 위정척사 운동을 했었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외세에 대한 배척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격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율곡 이의를 계승한 기호학파의 5계열 중 하나 이항로 문중의 화서학파. 시댁인 고흥 유씨와 친정인 해주 윤씨 모두 같은 국가관과 사상을 지닌 화서학파 계열 성리학 집안이었으니 두 가문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의병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성제 유중교의 제자로 입문해 학문에 매진했던 남편 항제 유재원. 윤희수는 선비의 아내로서 지아비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가문의 버팀돌이 되어 20년간 집안을 지탱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시아버지인 외당 유홍석이 의병의 뜻을 밝히면서 그녀의 인생도 전환점을 만난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그 칼은... 지금 한양에서는 외놈들 손에 국모께서 시해되셨다는구나. 국모께서 외놈들 손에요? 나는 이 길로 의병에 나갈 것이다. 사내 대장부,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의로운 일, 당연한 것.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아버님 가시는 길 작은 힘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겠다 결심한 시아버지께 작게나마 힘을 보태게 해달라 청한 윤희순. 하지만 유홍석은 기특하고도 가엾은 며느리에게 자신을 대신해 가문을 지켜달라 부탁한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자리를 비운 집안에서 고흥 유씨의 대를 이을 자손은 이제 겨우 1살 된 손자 유돈상뿐. 내 뜻은 가상하나 이 길은 죽음을 각오한 사내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집안을 돌보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녀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맏며느리로서의 의무가 우선이었기에 윤희수는 직접 의병 항쟁에 나서는 것보다 남아서 어린 아들을 돌보고 가문을 지키는 방법으로 힘을 보태기로 한다. 네, 너의 뜻은 잘 안다. 그러나 지금 가는 길은 추위와 굶주림, 두려움과 외로움,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이다. 아녀자가 집안을 돌보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의병에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네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부디 집안을 잘 돌보거라.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이별. 아버님, 집안일은 걱정 마시고 부디 몸 성이 돌아오시길 천지신명께 빌겠사옵니다. 시아버지가 의병하러 떠나고 윤희수는 홀로 고흥 유씨 집안을 지키며 매일같이 나라와 집안 어르신의 안위를 빌고 또 빌었다. 시아버지와 함께 의병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든든한 후방 지원군의 역할을 했다. 그녀에게 대의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목욕 재배하고 그 장독에다 정한수 떠놓고 300일을 겨우 추우나 더우나 300일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300일째 시아버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대요.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살아온 곳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온 건 너의 정성 때문에 살아왔구나 하고 감탄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또 전쟁터 나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추적을 하고 잡아다니니까 이 양반이 또 도망을 가셨는데 하루는 일본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 시아버지 가신 곳을 대라고 하니까 윤희준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아버지 간 곳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아들인 그 윤희순 의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돈상. 네, 돈상이를 지목하면서 총으로 쏴주겠다. 그러니까 윤희순 의사는 보통 여성들 같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들을 죽이고 나를 죽인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시아버지 가신 곳을 나는 대할 수 없다. 죽여라. 그러니까 결국 일본 순사들도 죽이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보통 여성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904년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 야욕은 더욱 분명해진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를 시작한 것이다. 일제를 향한 국민들의 서름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강원도의 의병은 특히나 전기 의병 때부터 격렬한 항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춘천과 가평, 제천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화사학파의 특징도 있거니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이 유격적 군사 전략을 펼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윤희순 또한 의병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안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외놈들을 향한 경고문을 쓰기에 이른다.
그녀의 글귀엔 당장 총도 맬 수 있을 것 같은 확고한 투쟁의 의지가 담겼다. 외놈 대장 보거라. 우리나라 욕심나면 구경이나 할 것이지. 오랑캐 원수놈들아, 남의 나라 침범하여 무얼 바라면서 의기양양했단 말이냐. 짐승 같은 외놈 원수들아, 남의 나라 침범하여 너희 나라 잘 될 소냐. 두려움 한 점 없는 그녀의 불호령엔 선비의 아내다운 지조가 느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랑캐를 향한 경고문에 윤희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모를 을미의병 당시 집안 남자들이 총과 칼로 싸웠다면 윤희순은 붓으로서 일제에 맞섰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위기 상황에 날선붓으로 표출한 그녀의 분노는 비단 유씨 집안과 화사학파뿐만이 아닌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오랑캐를 향한 경고문뿐만 아니라 의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일 투쟁을 독려하는 수많은 의병 가사도 집필한다. 특히 아녀즈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자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부르게 했다. 소극적인 미덕에 익숙한 유교 사회에서 이 의병 가사는 파격적인 자극이 되었다.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히면 외놈 시정 받들 소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퇴위당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미의병이 일어난다. 을미의병 때 날선붓이 그녀의 무기였다면 정미의병부터 윤희순은 보다 적극적인 의병 활동에 나선다. 독립운동에선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고 외치며 여자들도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해 군자금을 모으고 무기와 화약 제조에 뛰어든다. 직접 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당시 무기 제조장과 훈련장이 있었던 춘천 남면 가정리엔 지금도 그 흔적이 발견된다. 여기가 옛날에 일본 놈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할 때에 우리 의병이 일어나서 의암 유인석 선생도 이 고장에서 나신 분이고, 한데 유인석 선생의 육촌 형님 되시는 외당 선생님이 여기서 의병 군사 훈련을 가르쳤다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를 갈무는 여기서도 나오고, 그 돌이 진흙으로다가 과가지고 거기다 쇠를력에서 이런 도가니라고 도가니를 만들어서 풀물 불어가지고서 쇠를력이거든. 근데 그게 이 밭에 많았었어요. 노쇠와 소변을 모아 무려 600여 명의 전투물자를 책임졌던 안사람 의병단. 여성 의병들의 역할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아이고 그렇네.
지랄이야 지랄이. 내 말이 그 말이여. 그 육실을 외놈들 땜시 할 자리가 없는 오줌을 다 그리고 자빠졌쇼. 어째 잘 끓여지고 있어요? 아우 찌른 거. 아유 성이도 참. 가정리는 우리 유서방네들이 많이 살고 의암이 의병 나가시고 의당 선생이 여기 군사훈련장이 있고 그래서 다 협조를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오줌경을 놓고 화성총 만들고 그런데 다 협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많이 힘들지? 윤희순의 솔선수범으로 많은 아내들이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에 눈을 떴다. 성별을 떠나 의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똑같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한 민족이었고 이는 곧 일제에 대항해 더욱 굳건하게 결속을 타지는 결과로 이끌었다. 안사람 의병단은 젖먹이를 서로 맡아주고 때론 남장도 서슴지 않았다. 내가 언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안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화약을 만들어야 의병들이 외놈들과 맞설 수 있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 성님. 같이 하실까요? 그럴까? 예. 아이고, 냄새 좋다. 수고하네요. 애국과 계몽을 모두 일깨운 여성 의병장 윤희순. 더 이상 전쟁에서 여성은 소외된 존재가 아니었다. 안사람 의병단은 무기와 식량 조달 외에도 군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한다. 당시 작성했던 군자금 명단은 여성 의병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부자들이 조국을 위해 뜻을 모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명단에 기재할 때 남자들은 이름을 그리고 여자들은 무슨 댁 무슨 씨라는 호칭을 적었다. 서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와 땀이 무색하게도 1910년 대한제국은 여전히 국권을 빼앗기고 만다. 일제의 정치를 받들 수 없었던 많은 백성들이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윤희순 일가도 마찬가지였다. 나라를 잃고 자결까지 결심했던 유홍석은 아들의 만류 끝에 가족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한다. 해주 윤씨 일생록엔 당시의 참담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조국과 고향을 뒤로한 채 40~50여 가구의 의병 가족은 압록강을 건넌다. 거기에는 아마 유인석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보면 그 의병 가족들이 있을 지역에 대해서 탐색을 몇 차례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해가지고 몇 군데를 탐색을 해서 그 중에서 이곳으로 가자라고 딱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다 끌고 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거기에서는 아마 리더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유인석 선생님이 이제 13도 도 총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 끌고 갔었던 그런 경험치들이 의병 가족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같이 맞물려 가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그냥 유추합니다. 예,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같이 갔던 여성들이 진짜 의병 참여했었던 여성들하고 이게 조선 독립단 가족 부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끌고 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처음 정착한 곳은 평정산 자락의 난천자 마을, 일명 고려구였다. 의병 가족이 이주해 오기 전 난천자는 20~30여 가구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기존의 원주민보다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이 망명해 온 것이다. 조선의 의병들이 이곳에 미친 영향은 크다. 척박하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난천자 지역을 열심히 개간하여 밭과 논으로 일구었다.
하고 만주로 쫓겨와서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사람들한테 거지마냥 구걸이나 하고 도대체 언제쯤 고향에 갈 수 있대요? 언제쯤? 아 잠깐, 아이고 이놈의 만주는 왜 이렇게 겨울이 춥고 지랄이래요? 채골댁, 그만해. 그만하고 얘 일어나. 가야지. 춥고 척박한 타국의 산골짜기에 맨몸으로 이주와 고려구라는 마을로 개척하기까지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을까. 당시 생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오늘날 난천자의 환경을 미루어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 근데 의암 선생님이 이곳을 선택한 주요 원인은 이곳은 아주 깊은 수림지대로서 피신하기가 좋고 이 산 꼭대기로 정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넘어가면은 길림성에도 갈 수 있고 환인현도 갈 수 있고 청운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사통팔달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일제놈의 습격을 받을 때는 피신하지 못할 때는 도망칠 수 있다. 이런 지리적 유리한 조건에서 이곳에다가 의병 가족들의 후방 기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민시켰댔습니다. 난천자에 고려구를 개척한 지 1년 후 의병 가족들은 환인현 판리전자 취리도로 다시 이주한다. 취리도엔 예전에 의암 유인석과 함께 활동했던 의병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는 데에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윤희순 의사는 여기서 가족과 친척들을 안착시키면서 한편으로 농사를 짓고 한편으로 괴마사 보락보전 괴마사까지 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윤희수는 취리도에서 30km 떨어진 남괴마자에 노학당을 세운다. 이 환경이 좋아요. 저긴 일면성이 있고 성 밑에는 강이 흐르고 여기는 평지로서 아늑한 곳에 이 학교를 세웠는데 나라를 되찾을 힘을 기르기 위해선 의병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윤희순. 노학당은 독립의 희망이었다. 1912년에 당지의 조선인 중국인들의 지지하에 이 노학당을 세웠습니다. 노학당 비문에 적혀 있다시피 여기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도원훈, 이건 파리전자에 살았어요. 손홍영 중국인입니다. 그 사첨자야산 이분들이 지지를 받아서 찬조를 받고 1912년에 노학당을 세웠는데 이 학교 이름은 그때 노학당이라 하고 실제는 동창학교가 다 폐허가 됐으니까 동창학교 분교로서 나는 혁명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정신으로 이 학교를 세워서 환인현 지역에 있었던 동창학교는 대종교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항일 무장투쟁 인재 양성학교였다. 그러나 일본의 압박으로 1919년 폐교하기에 이른다. 저거 줘서 새로 다 붙여달라 저거 해달라 그랬더만은 이거 이젠 다 잘 됐네. 이제는 그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주변에 사는 조선인들의 청년 자제들을 모집해서 학생으로 삼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잘들 모여주셨네요. 동창학교의 정신을 계승한 노학당은 실제로 많은 항일 인재를 배출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이요. 중국 사람? 그렇죠. 우리 조선과 중국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일본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독립운동에는 중국인, 조선인 가릴 거 없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자 이거였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찾기 위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내쫓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면서 같이 독립을 하자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후원만 해주면 된다. 우리 내쫓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국하게 선했답니다. 이런 소요. 오늘은 노학당의 교장으로서 밤낮으로 뛰며 한국인은 물론 현재 중국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윤희순. 여러분, 단 한시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배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배워서 강해져야 이곳 만주에서 또 우리 조선에서 일본 놈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노학당은 항일 인재 50여 명을 배출했지만 개교한 지 3년 만인 1915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되고 만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탐과 감시가 강화되면서 항일 사정과 바른 역사를 가르치던 노학당은 당연히 일제 눈밖에 나게 되었던 것이다. 대만도 못한 놈. 노학당의 폐교로 윤희수는 크게 절망했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다. 네 놈들이 학교를 부순다고 내가 쓰러질 것 같더냐? 1000번을 넘어지면 10,000번을 일어날 것이야. 사실 이 무렵 노학당의 폐교보다 더 큰 절망이 윤희순의 눈앞을 캄캄하게 했다. 1913년에는 시아버지가, 그리고 2년 후인 1915년에는 남편인 유재원과 시백부인 유인석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취리두는 윤희순에 있어 독립의 희망을 일군 땅이자 가장 가슴 아픈 땅이 되었다. 1912년에 이쪽으로 이사 오자마자 그 이듬해 의병장 유홍석 씨가 바로 남산 거제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시아버지 유홍석의 죽음은 윤희순과 의병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의병 활동을 이끌었던 그는 진정한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9개월 만에 아버지의 뒤를 따르듯 남편 유재원마저 세상을 떠나자 윤희순의 비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해주윤 씨 일생록에 참담했던 심정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시아버지와 지아비를 떠나보내고 노학당까지 폐교된 후 윤희순 가족은 갈 길을 잃은 듯 망연자실했지만 이내 다시 한번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진다. 윤희순의 아들들에게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큰 자극제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우선 독립운동을 적극 돕는 길이다.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무순시 포가둔을 선택한 윤희순 일가. 사실 무순은 수많은 항일 투사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기로 악명 높은 무순 감옥이 있는 지역이다. 등잔 밑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걸까? 윤희순 일가는 포가둔의 새로운 거점 형성을 도모하며 한국인과 중국인을 아우르는 연합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는 취류도에서 이거 무순으로 나와서 무순 포가툰에서 정착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이곳에서 윤희순 의사의 장남 유돈산의 장인 음성국, 윤희순, 이 세 분이 조선 독립단을 건립해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조국의 절박함을 토로하고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희순과 아들 유돈상. 이들의 항일 의지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중국인들의 지지 속에 보다 적극적인 독립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윤희순 가족은 힘겹게 의병동지들을 찾아 모아 마침내 1919년 180여 명으로 구성된 한중연합조직 조선 독립단을 조직한다.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독립쟁취를 넘어 중국인들에게도 항일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윤희순 의사의 그 항일 독립운동 사상은, 첫째는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중국인, 조선인 가릴 거 없이 다 참가해야 된다. 이게 한 게 독특한 생각이고, 다음 하나는 남을 가르치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둘째고, 셋째는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 너나 구별 없이 다 참가해야 된다. 마침내 조선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수많은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기필코 이곳 무순에서 외놈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땅 조선에서 저 극악무도한 외놈들을 몰아냅시다. 몰아냅시다. 대한독립단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단 만세! 어떤 활동을? 여기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조선 독립단은 1920년대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독립단 학교와 신빈 영릉 분교를 세우는 등 한일 투쟁과 인재 양성에 모두 힘을 쏟았다. 과거에 유인석이 주도했던 대한독립단과 그 성격은 비슷하지만 조선 독립단만의 특징이 있다면 중국인도 항일 투쟁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조선 독립단의 학교의 청년 학생들, 윤희순 의사 가족부대, 이분들이 포가툰에서 거처하면서 매일 호미와 낫 같은 것을 메고 이 산으로 올라와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 윤희순 의사는 그때 벌써 70이 다 돼간 벽발을 휘날리면서도 사격에서 제일 앞서서 훈련을 했고, 유희상은 이 조선 독립단의 한 성원으로서 지팡이에다가 그 비밀 꼭지를 넣어가지고 쪽지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희상의 부인 한 씨는 여기서 사격 훈련해서 제일 으뜸으로 백발백중에 제일 잘 쐈답니다. 한 놈은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일제 독립단 말살 정책이 본격화된다. 일명 조선인 밀집 지역을 골라 닥치는 대로 불 지르고 학살하는 호위토벌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학살 정책에
묘관둔으로 피신한 윤희순. 무장투쟁을 하던 아들 유돈상을 체포하기 위해 일본 경찰이 윤희순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윤희순은 가까스로 불길 속에서 손자와 손녀를 구해 탈출한다. 出好几年了，来这种闹了，出的比较近。他老爷那阵儿有个车马车，来回给他拉到送到卖进咱老爷给他。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독립단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지만 묘관둔에서 그녀는 중국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를 준비한다. 윤희순이 묘관둔에서 중국인들과 깊은 유대를 쌓으며 재정비하는 동안 큰아들 돈상은 무순에 있는 독립단에서 무장투쟁을 계속하다 체포되고 만다. 무순 감옥에서 한 달여 있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던 유돈상. 나는 조선의 아들이다. 이 한 몸 죽을지언정 내 나라 조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의지. 하지만 무순 감옥의 잔인한 고문은 유돈상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대신 그의 목숨을 꺾어버렸다. 그리고 1935년 7월 12일 백발의 어미는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 누구보다 강한 여성 의병장도 자식의 죽음 앞에선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아들이 죽은 지 한 달여 만에 의병장 윤희순은 한마는 76년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다.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삶. 하지만 살아남아서 조국의 독립을 보는 것 못지않게 그녀는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소망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무덤은 중국인들에 의해 해성시 묘관둔에 만들어진다. 他来回，他老太太那个人家老奶奶病重死是吧？他姥爷给搁城里拉回来，埋到北山。 1994년 손자의 품에 안겨 윤희순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녀의 무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일생을 바쳐 독립을 위해 힘썼던 그녀를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순의 굳센 의지와 어른, 그녀의 발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 여전히 짙게 어려 있다. 굴하지